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30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이번 주에도 변함이 없죠? 예, 역시 이번 주에도 큰 틀의 변함없이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작년 하반기부터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은 적도 없었는데 크게 움직여도 30만 원, 50만 원이고 내려가도 30만 원, 50만 원 선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전국 시세가 불안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고정돼 있는 거는 이건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번호판 시세가 유지되는 것은 이건 생계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생계형이라 안전성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걸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네.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개인 택시를 팔고 귀 청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화물로 전향하신 분, 네. 이분 다 마무리해가지고 출고해드렸고요.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이분도 직장 생활만 하다가 스테레아를 구입해가지고 스테레아 하이브리드 신차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분도 차량이 출고돼가지고 이제 일을 준비가 다 됐는데 사모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모님 병원에 계시는데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는 시기 같아요. 네. 예. 지금 스타리아로 시작하신 그분은 회사를 퇴직하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회사를 퇴직하고 무슨 일을 할 건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저희한테 선탑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해서 시작하시는데 잘 되리라고 봐요. 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차량 가격이 얼마나 해요? 거의 4천만 원대 육박하죠. 그 대신 연비가 좀 많이 나오죠. 연비가 한 16km 정도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은 좀 비싼데 연비가 많이 나오니까 일반 LPG 차량을 했을 때는 6km, 7km밖에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원체 차량 가격이 비싼데요? 예. 비싸도 일반 LPG 차량 가격하고 하이브리드 가격은 한 돈 1,000만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래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채산성은 좋은 거죠. 그분은 운송 품목을 뭘로 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분 같은 경우는 선탑을 벤 종류로 선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벤 종류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합짐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옛날 다마스 짐 그걸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는 건가요? 다마스, 나보, 일반 합짐하는 짐을 이제 차가지고 운반하실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전하실 거예요. 베테랑들은 합짐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초보자들은 합짐이 제일 큰 문제죠. 네. 예. 그분 선탑은 대표님 매매상소에서 시켜드린 거예요? 예. 요즘은 선탑 제도를 많이 활용들 하세요. 아무 경험 없이 와가지고 덜컥 사가지고 적응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선탑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과정을 알고 시작하는 건 그래 좀 나은 거잖아요. 좋죠. 예. 네. 이번 주에 안 그래도 구독자분이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화물차 시작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보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저 장사꾼 팔려고 유도한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일을 얼만큼 해서 수익을 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일을 적당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죠. 그건 일률적으로 얼마 번다고 말을 못 드리는 거죠.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려울 때 1톤 카고로 시작하는 게 그래도 나을까요? 1톤 카고가 그래도 좀 낫죠. 얼마 전에 경기도 오포 사는 어르신
1대1로 매치해가지고 수원에서 하시는 72살 드신 분, 차 사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요즘 일 잘하고 계세요. 그 사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루에 50 몇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로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 조정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퍼 사는 어르신이 일을 너무나 한꺼번에 몰아뛰기를 하게 되면 다음날 체력에 지장이 있으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와서 그 시간만 일을 하고 그걸 조절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분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니까 코를 잡다 보니까는 너무 두서없이 일하니까 몸에 무리가 딴 거죠. 벌써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본인 나이는 생각하지 못하고 돈벌이에 너무나 급급하신 거지. 예. 돈 욕심에 그렇게 일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콜이 계속 뜨다 보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계속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하루 해서 끝나는 직업이 아니고 장기간 할 직업 같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화물에 접근했을 때는 본인 체력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체력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 자기 신체 나이를 감안해서 일거리를 찾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화물차 업계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게 낫겠죠? 수도권이 제일 낫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일단 적잖아요. 그래서 경기권이나 인천, 서울이 제일 좋은 거죠. 그 중에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짐이 그래도 항을 끼고 있잖아요. 항하고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돼요. 근데 본인이 얼만큼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수익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보유 자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난방값이 필요하잖아요. 난방값 부대비용 따졌을 때 3,100만 원에 차를 새 차로 가냐 중고차로 가냐에 따라 달라지고 차종 따라 달라지니까 차를 2,500만 원 정도 계산하게 되면은 소형차 기준요. 그 정도면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10대라든지 기름값, 차량 정비비 이 정도는 좀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있어야지 일해서 바로 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외상일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유동성 있는 자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좀 힘들지 않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화물차업계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다 되리라고 봐요. 긍정적인 마인드 없이 너무 쉽게 찾아서 하게 되면은 이 화물점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화물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년은 고생해야 되겠죠? 최소 6개월 정도는 일을 하셔야 그 계통의 일머리를 익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30일입니다. 화물차 시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화물차 업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음가짐하고 그리고 대표님 상사에 전화해서 선탁 같은 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화물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기존 그 경험자들의 경험도 좀 듣고 그러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